그때는 몰랐습니다. 몸 하나 무너지는 게 인생 전체를 흔든다는 걸. 새벽 4시 병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옆 침대에선 누군가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고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누워있게 될 줄은 몰랐다고. 평생 일하고 가족 챙기고 남들 눈치 보며 살았는데 결국 이 몸 하나 제대로 못 지켰다고. 그날 밤 오래전 읽었던 정약용의 글귀가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몸은 천하의 근본이다. 처음 읽었을 땐 그냥 옛 선비의 말씀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 문장이 달리 들렸습니다. 천하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 삶의 근본은 맞았으니까요. 정약용, 조선의 학자이자 유배지에서도 200여 권의 책을 쓴 사람. 그가 말한 몸이란 무엇이었을까? 나는 침대에 누운 채로 그의 삶과 내 삶을 겹쳐보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나는 몸을 쓰는 법만 알았지 돌보는 법은 몰랐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잠들던 날들. 점심은 서둘러 먹고 저녁은 거르는 날도 많았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파스 하나 붙이고 버텼고 무릎이 시큰거려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며 넘겼습니다. 누가 물으면 괜찮아라고 답했습니다. 정말로 괜찮다고 믿었으니까요. 그 시절엔 참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아프다고 말하면 약한 사람 취급받던 때였으니까요. 특히 우리 세대는 그랬습니다. 전쟁 이후를 살아온 부모님 밑에서 고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랐습니다. 몸이 아픈 건 마음이 약해서라고, 더 참으면 이겨낼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근을 밥 먹듯 하고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승진하려면, 가족 먹여 살리려면, 자식 학교 보내려면 이유는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이유들 뒤에 숨어 내 몸을 외면했습니다.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조차 규칙적인 생활을 지켰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몸을 씻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밤이 되면 잠을 청했습니다. 책을 쓰는 와중에도 산책을 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에게 몸은 소모할 대상이 아니라 평생 돌봐야 할 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몸을 잃고서야 돌을 찾는 것은 늦다. 나는 바로 그 늦은 사람이었습니다. 몸이 무너지자 이상하게도 모든 게 함께 무너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뒤로 집안일이 걱정됐습니다. 청소는 되고 있는지, 냉장고에 반찬은 있는지. 하지만 걱정만 했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짜증이 났습니다. 나 자신에게도, 가족에게도, 심지어 친절한 간호사에게도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가 치밀었고 밤마다 불안했습니다. 이대로 회복하지 못하면 어쩌지? 가족한테 짐만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음도 세울 수 없다.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 그 첫 단계가 수신시오션입니다. 몸을 닦는 것. 나는 평생 이 말을 머리로만 이해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것쯤으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병상에 누워보니 알겠더군요. 수신은 정신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몸을 닦는 것,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판단이 흐려지면 관계가 틀어집니다. 저녁 회진 때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조금씩 걷는 연습을 해보시죠. 고마운 말이었지만 그날따라 그 말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조금씩이라니. 나는 당장 걷고 싶었으니까요. 퇴원하고 싶었으니까요. 그 말이 그날따라 유난히 아프게 들렸습니다. 몸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음도 세울 수 없다. 나는 지금 몸도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생각과 싸우는 데만 며칠이 걸렸습니다. 퇴원 날짜가 잡혔을 때 기쁘기보다 두려웠습니다. 집에 가면 뭘 해야 하지? 예전처럼 살 수는 없을 텐데. 이 나이에 새로운 습관을 들인다는 게 가능할까? 50년 넘게 살아온 방식을 바꾼다는 건 마치 물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40에 유배를 갔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살고 모든 걸 잃은 뒤였죠. 벼슬도 집도 가족도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에서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산책하고 같은 시간에 책을 읽었습니다. 작은 것을 삼가면 큰 병이 없다. 정약용이 남긴 말입니다.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절제. 하루 3끼를 거르지 않는 것,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 과식하지 않는 것. 그는 거창한 건강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의 작은 습관을 강조했습니다. 퇴원 후 첫날 밤 나는 공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아침 7시 기상, 밥 3끼 먹기, 저녁 산책 20분.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쉬워 보이는 것들이었죠. 하지만 나에겐 그게 전부였습니다. 매일의 절제가 평생을 지킨다. 정약용이 또 다른 말입니다. 평생이라는 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아직 남은 시간을 다르게 살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극적으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여전히 허리는 가끔 아프고 무릎도 계단 오를 때면 시큰거립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아픔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전에는 아프면 참았습니다. 혹은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멈춥니다. 허리가 아프면 스트레칭을 하고 무릎이 시큰거리면 무리하지 않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기 시작한 겁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것도 습관이 됐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알람을 끄고 다시 누워버리는 날도 많았죠.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몸이 알아서 깨기 시작했습니다. 알람보다 5분 먼저 눈이 떠지는 날도 생겼습니다. 밥도 거르지 않게 됐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점심을 건너뛰던 습관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천천히 씹으면서 먹게 됐습니다. 밥을 먹는 시간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몸을 돌보는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엔 하루를 버텼다면 지금은 하루를 살아냅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그 차이가 전부였습니다. 버티는 삶에선 모든 게 짐이었습니다. 일도, 관계도, 심지어 아침에 눈 뜨는 것조차요. 하지만 살아내는 삶에선 달라졌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덜 지쳤고 같은 사람을 만나도 덜 피곤했습니다.
아내도 눈치챘습니다. 요즘 표정이 달라졌어.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는 뭐가 달라졌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편해 보여. 예전엔 늘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았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 알 것 같았습니다. 몸이 편해지니 마음도 편해진 겁니다. 마음이 편해지니 표정도 달라진 겁니다. 정약용이 말한 수신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몸은 단지 육체가 아니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건 60이 넘어서였죠. 그때 그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몸이 성하니 이만하면 다행이다. 60 넘어 유배에서 풀려난 몸. 온전할 일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몸이 성하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한 성한 몸이란 무엇이었을까요? 병 하나 없는 완벽한 몸을 뜻한 걸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정약용이 말한 성한 몸은 자기 몸을 돌볼 수 있는 몸이었을 겁니다. 스스로를 아낄 줄 아는 몸, 작은 신호를 듣고 작은 절제를 실천하는 몸, 그런 몸이었을 겁니다. 나는 지금 정약용이 말한 그 성한 몸을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불편합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겁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하루에 공이 쌓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에 공이 쌓여 1년이 된다.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쌓는 것. 그게 전부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 나는 7시에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을 바람이 차갑게 들어왔습니다. 예전엔 그냥 지나쳤을 순간이지만 오늘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나는 살아있다. 이 몸으로. 정약용은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00년이 지난 지금 병상에 누워있거나 아침 창가에 서 있는 우리에게 당신은 지금 자기 삶을 아끼고 있는가? 나는 이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끼고 있다고. 조금씩이지만 매일 조금씩 나를 돌보고 있다고.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 내용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공감이 가신다면 댓글 작성해 주시면 다음 이야기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